안녕하세요. 소모산 수학학원의 소모산 원장입니다. 기하가 이제 크게 2차 곡선과 평면 벡터,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공간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공간 속에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 보시면 사실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공간상에서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 그러니까 점이 세 개가 있는데 일자로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 세 개의 점이 모여서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의 평면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직선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하면은 직선 위에 점 두 개를 잡아서 나머지 한 점이랑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삼각형을 잘 구성할 수 있으면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점에서 직선이 만나거나 혹은 평행한 두 개의 직선 같은 경우에는 평면을,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것이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은 사각뿔에 대하여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뭘 찾아주시면 되는 거냐면 어떻게 해야 삼각형이 구성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A랑 B랑 D라고 있습니다. 갖다가 연결해 보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평면이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라는 점과 C이라는 직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C를 그대로 갖다가 이용을 해도 여기 C 이어주고 A에서부터 각각 C 그리고 E까지 갖다 이어주면 삼각형들을 갖다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하나의 평면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디귿에는 직선 AD하고 BC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평면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나 혹은 평행한 직선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평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간 속에서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직선 AD하고 직선 BC를 갖다 이렇게 이어봤을 때 공간상에서 더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만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선 AD와 직선 BC는 하나의 평면을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자,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방금 했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런 평면이 구성되고 평행할 때도 한 평면이 구성이 되지만 코인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는 상태를 코인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평면을 구성하지 않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다. 그 직선이 평면에 포함이 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한 경우, 그러니까 전혀 만나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3번부터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3번, 그림과 같은 삼각기 등의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자, 모서리 AB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A에서 만나든지 B에서 만나든지 하시면 되겠죠. A에서 만나는 게 AD하고 AC, B에서 만나는 게 D하고 BC, 이렇게 총 4개의 점을, 4개의 모서리를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5번도 같은 그림인데요. 그림과 같은 삼각기 중에서 면 ABC, 초록색으로 색칠할게요. 이것과 평행한 모서리는 아래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면 DEF가 지금, 면이 아니라 모서리네요. 미안합니다. ABC하고 평행한 모서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BC의 평행한 면이 DEF고, 그 DEF 위에 존재하는 선분 D이나 선분 EF나 선분 DF, 이 모서리들이 면 ABC하고 평행한 모서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방금 했었던 이야기는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삼각기 중에서 면 ABC와 평행한 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DEF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그 34페이지 위쪽의 설명도 잠깐만 보시면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하거나 평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울어져서 만나고 그 두 개의 평면은 하나의 선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직선과 평면 사이의 평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평행한 두 평면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 거기 그림 같이 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난다면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평행하니까 만나지 않는데 그 평면들과 평행하지 않은 또 다른 평면 하나 갖다 그려놓으면 각각 교선이 만들어지고 그 두 개의 교선 L과 M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은 직선 M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세 번째, 직선 L과 직선 알파가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원래 있었던 직선 L과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L과 M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 베타는 평면 알파하고 평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마지막,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고 베타랑 감마랑 평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결국 알파하고 감마하고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네 이제 증명이라서 위쪽에 있는 성질들을 적절히 갖다가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림과 같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직선 L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알파 하나, 그 다음에 직선 M은 포함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 알파라는 평면이요. 근데 이 L과 M이 서로 지금 뭐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쪽에서 뭐라고 했죠?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은 뭐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나의 평면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뭘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알파와 직선 M이 평행임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알파하고 M이 평행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알파하고 M이 평행이 아니라면 아까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는 건 결국 만나지 않는다는 건데 얘네가 평행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어딘가에서 만날 건데 만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직선 L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M과 알파의 교점이 L 위에 있을 거다. 근데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L과 M이 평행이라는 사실에 뭐가 되죠? 모순이 됩니다. 틀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평행한 두 직선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게 틀렸다. 그러므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평면 알파와 M이라는 직선이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얘는 증명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에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직선 L, M이 서로 다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기를 만족하는 것. 첫 번째, 기억입니다. L이랑 알파가 평행해요. 자, 알파라는 평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이 있는데 L과 알파가 서로 수직하대요. 그 다음에 M이 있는데 M은 알파랑 평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L과 M은 뭐 하죠 지금? 수직합니다. 물론 저 둘이 안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 공간 속에서의 직선에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호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시켜서 공간 속에서 평행이동시켜서 만나는 각도의 크기를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행이동시키면 둘이 수직하게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니은입니다. L과 알파라는 평면이 서로 수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L과 M이 만약에 평행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L에다가 그 평행한 직선 하나를 갖다 그려놓으면 여기는 이 직선 L과 여기는 평면 알파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수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알파랑 베타랑 수직하고 베타랑 감마가 수직하면 알파랑 감마가 평행한 것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그렇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뒤쪽에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꼬이니치에 있는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냐면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서 한 점에서 만나게 한 다음에 그것들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직선 AH, A라는 점에서 H라는 점까지 이렇게 가서 만들어지는 저 선분 혹은 직선과 직선 BC 이렇게 가는 요 녀석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게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 AH를 공간상에서 평행 이동시키면 어디로 오게 될 거냐면 여기는 요 BG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BC하고 CG가 지금 선분의 길이가 같고요. 여기가 공간이지만 분명히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거다? 45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나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수선의 정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삼선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간 속에서 증명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 L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L이라는 직선 여기는 이 알파라는 평면과 수직하다. 그래서 L과 알파가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파 위에 속하는 임의에는 수학에서 뭐냐면은 모든이죠. 그래서 알파 위에 임의의 직선들과 L이 수직이라면 L과 알파가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각도의 크기를 계산하면 90도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그 평면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생각을 해도 얘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 만나게 해서 각도의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도 90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이 삼수선의 그 정리에 활용이 될 공식인데요. 근데 임의의 직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알파 위에 있는 몇 개를 고려하시면 되냐면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직선과 그리고 L이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L과 알파가 수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삼수선의 정리에 활용이 될 거고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좀 해석을 해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증명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점 O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라는 점을 지나지 않는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알파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P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평면 알파 위에 O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O라는 점을 지나지 않는 알파라는 평면 위에 직선 L이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선분 PO하고 알파가 만약에 수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 OH가 L하고 수직이다. H가 하나 더 나왔네. H는 L이라는 직선 위의 점입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선분 pH가 L과 수직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TO랑 알파랑 수직하죠. 그 다음에 OH랑 알파랑 수직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선분 pH가 여기는 L이라는 직선과 서로 수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론인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선분 PO가 알파하고 수직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PO가 알파라는 평면과 수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들과 수직이 되는 거니까 선분 PO가 L과 수직인 거고 그 다음에 L과 선분 OH가 다시 또 수직이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냐면 L이라는 직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L이 PO하고도 수직이고 OH하고도 수직이니까 지금 L이 누구랑 수직이 되는 거냐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에 의해서 구성되는 삼각형 POH하고 수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POH라는 삼각형 위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들과 수직이 되는 거니까 결국 L이 선분 pH하고 수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삼수선의 정리인 이유가 수선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뭐였냐면 수직 조건이 2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하나 수직,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수직. 그러면 결론은 여기는 요 노란색이 수직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는 거고 2번하고 3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수직이 되는 조건의 위치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 중에 2개가 성립이 된다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삼수선의 정리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풀 건데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이 5인 9하고 평면 알파가 여기 P점에서 접한대요. 이게 접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 3이고요. 얘가 지금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 여기는 이 알파라는 평면에 수직하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P하고 알파 위의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4래요. 자, P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가 4랍니다. 그럼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리는 최단거리를 얘기할 테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선분 OQ의 길이의 최소값은 당연히 요 Q라는 점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직각이 될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가 되는 거다. 무엇을 이용해서 정리했다?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뭐 건물의 입구나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단순화시켜 보면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선분 BC의 길이가 5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A의 길이가 3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를 찾고 싶은 거니까 P에서부터 A까지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PA가 바닥에 깔려있는 알파라는 평면과 수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BC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A라는 점에서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도 수직이 되니까 나머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었을 때 결국에 이것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삼수선의 정리에 의한 결론이다. 근데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니까 지금 여기 선분의 길이가 50이 되고 그럼 선분 P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0이 되는 거다.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공간 속에서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지금 그림과 같은 도형이 있는데 지금 두 반평면, 여기 있는 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30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평면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평면, 두 개의 평면이 만나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교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선에 서로 이제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요만큼 끼어있는 요 각도의 크기를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태에서는 여기 선분의 길이가 8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교선이죠.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이 교선인데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려 두시면 이거 수직이고요. 얘가 60도, 얘가 30도. 그러면은 이게 특수각에 의해서 1대2 대 루트 3의 관계를 가지게 될 테니까 여기가 4하고 여기가 4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이어줬을 때 지금 이 각도의 크기는 90도,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이면각의 크기하고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60도 지금 그래서 1대2 대 루트 3의 관계를 가지게 될 테니 선분 BH의 길이가 공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다? 2루트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공간 도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요. 다음 시간에 정사형, 그 다음에 마지막 성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마저 마무리하고 기하 그룹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꼭 복습하세요.